직무 정지가 됐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64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생일을 축하하는 약 2천여 통의 편지와 또 윤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생일에도 한남동 관저에 머물면서 수사와 탄핵 심판 등을 준비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사기관들의 출석 요구에는 무응답 혹은 무반응 보이면서 이재명 대표와 비슷한 전략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버티게 서로 맞대응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검찰의 15일 소환 조사 요구에 일단 불응했죠. 또 공수처가 18일에 나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도 불응했습니다. 수취인 불명으로 소환 통보 요지서도 반송했다는 사실도 드러났고요. 또 대통령 변호인에게 직접 출석을 통보하겠다. 지금 이런 수사기관의 방침까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비교해보면 이재명 대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거법 항소심 재판 앞두고 있는데 이 재판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1차로 보냈더니 2사로 인해서 불명, 그러니까 수취인이 불명하다. 2차는 태문 부재, 사람이 없어서 못 줬다. 그리고 3차는 집행관이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로 직접 가서 결국에는 송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송달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지켜봐야겠죠. 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비슷한 전략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또 집은 뭐 이사 갔다. 또 갔는데 이사 간 집에 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다. 뭐 이거 아닙니까 지금? 예. 이거는 재판부가 뿔이 단단히 난 것 같아요. 국선 변호인 바로 선정 들어가겠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요. 과거에 보면 국선 변호인 제도가 참으로 유용한 제도다. 국선 변호인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한 적이 있으니까 국선 변호인과 함께 재판 전략을 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뭐 도찐개찐이다. 이재명 대표 잘못하면 윤석열 대표 대통령이 더 이상으로 잘못해서 덮이고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는 정말 지긋지긋한 적대적 공생관계. 갈수록 닮아갈 겁니다. 둘이. 예. 서로가 서울의 거울이 돼가지고 나도 저 사람 하는 만큼 해도 되겠지 하면서 소환 불응, 서류 미수령 두 사람이 정말 같은 전략을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둘 분의 어떤 죄의 어떤 형을 같이 비교하는 건 좀 불가하다라고 봅니다. 일단 뭐 윤 대통령이 지금 저지른 범죄는 뭐 확정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수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내란이라고 하는 정말 엄청나게 무거운 형이거든요.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혼동시킨 점에 있어서는 그 중대함은 뭐 제가 더 얘기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뭐 마찬가지로 저는 뭐 근데 대통령이니까 뭐 오히려 빨리 나와서 수사를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피의자의 방어권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계속 지금 어찌 보면 그 당시에 군 개통에 있던 분들 다 구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떤 최소한의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정상인데 너무 날짜를 늦추고 있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실제 이번 주에는 뭔가 소환에 응하고 그다음에 신병에 대한 어떤 처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늦어지고 있지만은 어제 일단 그 검찰에서 공수처에게 아예 사건 자체를 이첩을 했어요. 네. 이제 수사가 일원화로 돼 있거든요. 이제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는 저는 이제 수사가 일원화됐기 때문에 빠르게 좀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국민들 모두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떤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이렇게 뭐 보통은 해외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정말 이사를 가거나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었을 때 쓰는 제도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 우리가 매일 TV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법원 입장에 봤을 때는 아니 매일 TV로는 보는데 이게 송달이 안 된다면 그것도 법원 입장에 봤을 때는 좀 그 의도를 의심하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뭐 차후에 대선 후보로 나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이런 질문 계속 나올 거잖아요. 왜 사법제도에서 본인은 무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정정당당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느냐?
누가 봐도 이건 법률가들이 보거나 지금 법조계에서 봐도 꼼수 쓴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 송달과 관련해 가지고 뭐 더 늦추겠다라는 어떤 그 이런 뭐 오늘 또 의원회관에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직원이 받으면 되지 않나요? 직원이 뭐 사람들이 아니에요. 있으니까요. 직원이 네.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지금 당사자가 직접 수령을 해야 수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뭐 절차대로 하면 좋겠다. 누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괜한 생각, 그다음에 의심 갖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저는 이재명 대표 지금 굉장히 어찌 보면 이 국면에서 가장 유리하신 위치에 있는데 네. 굳이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공직자다 보니까요. 이 사법제도를 최대한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또 덕목이 아닐까 싶은데 윤석열, 이재명 이 두 사람의 전략이 비슷하다 보니까 민주당, 국민의힘이 대응하는 방식이나 내용도 비슷합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선고 서두르라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밀어붙이면서 속도전을 또 강조하고 있는데 양측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침대 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빠지더라도 개의치 않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점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미 재판부가 천명한 대로 2심을 3개월 내에 끝내주시고 고의 재판 지연의 경우에는 증인 신청을 적게 받아주는 방법으로 확실한 페널티를 주십시오.